는 가속도, 속도, 위치 이런 것들이 변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봅시다. 가속도가 시간에 따라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안 바뀐다 그랬으니 이렇게 플랫하겠지. 기울기가 0인 직선이 되겠지. 아무리 가도 올라가지 않아. 그러면 여기 이렇게 점선이 있는데 시간이 t만큼 지나갔을 때 가속도 곱하기 속도를 하면 이 면적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면 속도가 바뀐 양이 나와. 가속도란 속도 나누기 시간이니까. 물론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을 해야 되겠지만 가속도가 균일하기 때문에 속도는 거리 나누기 시간,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변위 나누기 시간이 맞겠지만 그런 것처럼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 나누기 시간의 흐른 시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면적이 결국에 A 곱하기 T, 사각형의 면적 AT가 되는데 무엇인고 하니 요 AT, 처음에 속도가 있을 때 늘어난 그 속도의 크기, 그게 여기 AT만큼 올라가게 되죠. 이 절편 Y 인터셉트가 V0 처음 속도라고 했을 때 거리라고 했습니다. 처음 속도 그리고 이제 최종 속도 시간 t가 지났을 때 속도가 되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속도가 균일하게 증가하고 있죠. 속도가 늘어나는 그 기울기가 균일해. 그 기울기가 A에 해당하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요 밑면의 길이가 흘러간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옆면 여기가 뭘까? AT 늘어난 속도 분의 흘러간 시간 하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가 나오게 되고 그 기울기가 바로 A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의 또 면적은 무엇일까? 가속도 그래프에서의 면적은 그래프하고 시간축이 만드는 어떤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의 면적은 속도의 변화량을 얘기하는데 속도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돼? 위치의 변화량, 다시 해서 변위가 나오게 됐어요. 자, 그럼 요거 초등학교 학생들도 구할 수 있어. 요게 뭐지? 사다리꼴. 영어로는 트라피조이드라고 하지. 그 사다리꼴은 여기 높이가 이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니까 여기가 V0, 요 아랫면은 V0 더하기 AT, 그리고 높이가 T인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하면 되겠지. 그 윗면 더하기 밑면 괄호에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분의 1 하면 되겠지. 미분 적분을 못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면 바로 요 넓이가 V0T 플러스 2분의 1AT 제곱이 돼요. 사실 2분의 1이 바깥으로 이제 튀어나와 있는 형태이고 밑면하고 윗면을 더하면 2배 V0 더하기 AT가 될 거고 높이가 T니까 그래서 V0T 여기서는 V0T 2배 V0T 그리고 AT 제곱 한 다음에 그거 두 개 더한 다음에 2분의 1을 하니까 얘도 문제가 있네. 붙었다 떨어졌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면적이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처음의 위치로부터 해서 이제 변화한 변위가 되겠어요. 요 차이가. 그러면 요 X0부터 여기까지 간 차이가 바로 요 양이 되니까 처음의 위치 X0에다가 이동한 거리를 하면 바로 최종 위치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게 수학적으로 보면 상수를 적분하니까 직선이 나왔고 직선의 밑에 면적을 보니까 여기 처음에는 상수였으니까 시간에 그 의존도가 전혀 없었는데
넓이가 시간에 따라 이렇게 쭉 늘어나게 되죠. t가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이 면적은 시간에 대해서 비례하는, 그 시간에 대해서 비례하는 1차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리니어한 형태이니까 그것은 직선이 만들어져야 되겠고, 직선이 쭉 이렇게 올라가는데 직선 밑에 면적은 이게 t에 따라서 늘어나고 이 높이도 시간에 따라 늘어나게 되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서 이 제곱에 비례하는 효과가 되게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쿼드라틱 폼이라고 해요. 2차식의 형태를 만족하기 때문에 X축은 여전히 1차고 Y축이 2차식으로 되어 있는 포물선을 그릴 수밖에 없죠.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그럼 심지어 저런 것도 할 수 있지? 중학교 때 완전 제곱을 배우죠. 2차 방정식의 근 뭐 이런 것도 배우고 포물선 값. 요거 두 개 모으면 completing the square, 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뭐 꼭지점이 어디 있고 대칭축이 어디 있고 그런 걸 알아낼 수 있겠지. 여러 가지 그 트릭들이 있는데 그런 걸 활용해서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는 자연학화하는 물체인데, 지난 시간에 그냥 물체를 뭐 KTX 안에서 떨구는 것과, 그리고 내가 안에서 떨구지만 KTX를 타고 지나가면서 떨굴 때 이렇게 내 입장에서는 여기 상대적인 위치가 안 바뀌었지? 그러니까 곧바로 떨어지는 현상이, 나는 내 관성잡히기에서는 곧바로 떨어지는 걸 보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떨어지기도 하지만 앞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 형태가 바로 2차 방정식의 근을 이용해서 포물선의 형태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이제 이게 그 사이키 조명같이 팍팍팍 터지는 사진기로 찍은 거라고 해서 스트로보스코프라고 하는데, 여기 몇 헤르츠 하면은 60헤르츠 그러면 1초에 60번 불이 꺼빡꺼빡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카메라는 비셔터라고 해요. 이게 그 조리개가 있죠? 조리개를 이렇게 탁 개방을 한 다음에 셔터가 닫히면 이제 그 사이에 들어온 빛에 의해서 감광을 해서 사진을 찍게 되는 원리인데, 그런데 비셔터라고 이제 완전히 오픈을 해 놓는 거야. 일종에 저런 거 봤어요? 우편엽서 같은데 보면 야경을 찍었는데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이게 빨간 줄, 노란 줄이 쫙쫙 지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셔터를 찍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동차에 있는 달린 불들은 계속 켜 있으니까 그 궤적이 거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깜빡깜빡하니까, 예를 들어 이게 자동차라고 하면 자동차에서 불빛이 안 나고 불 다 끄고 이렇게 가는데, 깜빡깜빡하면서 찍으면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이제 여러 겹 찍히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위에서 아래로 이제 등 가속도 운동을 하게 돼요. 그것은 누가 밝혔다 그랬지? 처음으로? 시사의 사탑에서 이렇게 떨군 사람이 누구지?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이 똑같이 떨어진다고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은 누구지? 다 까먹었어. 균일한 가속도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 동그라미 하나하나마다에 걸린 시간이 동일하다고 쳤을 때, 손쉽게는 여기에서는 같은 시간 동안 이만큼만 거리를 갔죠. 여기에는 같은 시간 동안 조금밖에 안 갔어. 그러니까 여기에 일종의 수열이라고 하는 거 배웠죠? 수열? 시퀀스. 요 좌표들을 다 읽어서 요 차이를, 디퍼런스를, 개차 수열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 요 개차 수열이 조금씩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양이 균일하게 늘어나.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이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분모가 똑같은데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속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각 구간별 속도가 점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게 중력 가속도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현상이에요.
근데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것은 이 두 개의 공을 동시에 떨어뜨린 거예요. 빨간 거는 가만히 떨구고, 노란 거는 그냥 앞으로 좀 툭 쳤어. 한 학기 동안 이 케이스가 좀 고생이 많이 났어. 툭 쳤어. 하다가 이렇게 쑥 떨어지잖아.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야. 그걸 역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같은 한 개의 공을 떨구는데 내가 보고 여러분이 보고 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본 것은 계속 내 손에서, 이 위에 있는 손에서 아래 있는 손으로 곧바로 떨어지는 걸 보지만 여러분은 앞으로 진행하면서 떨어지는 걸. 근데 만약 중력 가속도가 일로도 9.8m/s고 이쪽으로도 9.8m/s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휘면 안 돼. 시간마다 계속 이 X축, Y축이라고 잡을 때 X축에서 늘어난 속도만큼 Y축, X축으로 그만큼 똑같이 늘어날 테니까 요만큼 가고, 그 다음에 이만큼 가고, 이만큼 가고, 이렇게 했을 때 점점점이 출발적으로 더 멀어지긴 하겠지만 그 간격이 균일하진 않지만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의 형태를 나타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게 앞으로 균일한 속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힘이 오직 중력은 아래로만 향하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어떻게 탁 치더라도 가로축으로는, 수평 방향으로는 속도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이 가로축으로, 이 가로로 움직인 거리를 보면 이렇게 프로젝션을 해봐요. 이렇게 올리고 하면 점선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주 균일한 수열을 이루게 된다. 이쪽은 등차 수열인데 공차가 어떤 가속도만큼의, 가로로는 등차 수열인데 공차가 0인 등차였는데 아주 균일한 거, 11111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모아놓고 보면 X축으로 이동한 거리가 결국 시간에 비례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가로는 시간에 비례하고 세로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포물선의 형태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입장에서는 지금 얘기한 이것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시각이지만, 한 가지 실험은 내가 바라봤을 때와 여러분이 바라봤을 때 이 물체가 떨어진 현상은 오직 한 개의 현상인데 관측자에 따라 포물선으로 보이기도 하고 직선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이 거리를 보면 가속운동이라는 게 동일하고, 이것을 이쪽으로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균일한 속도로 평행이동하고 있는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새로운 관성 정서에 대해서 봤을 때 이 두 가지의 구조는 동일한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등가속도 운동의 특징이에요. 자, 이제 전에 비디오에서도 봤긴 했지만, 왜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가 동일한 가속도로 떨어지게 되는가를 우리 뉴턴 역학을 이용해서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F equals ma라고 하는 식을 쓰기로 해서 그게 맞는다고 믿어지니까 어디에서가 중요한데 관성 좌표계에서 써야 된다. 자, 중력 가속도 G로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힘의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요. 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서 있다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이유는 밑에서 바닥에서 나를 받쳐주는 normal force라고 하는데, 표면이 자기 자신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표면의 수직 방향으로 변변해내는 힘, normal force. 또 줄을 다 잡아 당겨, 뭐라고 하지? 서로 줄을 잡아 당기는 줄다리기, tug of war,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 이렇게 장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 줄을 따라서 힘이 주고받아지는 게 있는데,
물론 뭐 동아줄 같이 이렇게 엄청나게 두꺼운 거는 밀어도 힘을 줄 수 있지만 아주 익스트림한 경우에 그 실에 뭘 달아놨다. 실을 눌러가지고 뭐를 사람을 밀 수 있어요? 실은 언제나 당기는 힘만 나오지 미는 힘은 존재하지 않아. 그런 특성이 있고 막대기를 갖고 해. 막대기나 뭐 손가락 이렇게 이런 거는 밀 수 있지. 그런 다양한 컨택트 포스라고 이제 접촉을 통해서 힘을 주고받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그 느끼는 건데 그 중에 인류 역사에서 처음부터 보았던 힘들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 손도 없는데 만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막 이동하는 그런 힘들인데 그래 중력, 전기, 자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중력의 형태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리고 두 개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하는 G는 어떤 중력 상수라고 하죠. constant, gravitational constant라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누가? 뉴턴이 알아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F가 힘이 여기 이렇게 주어진다. 어디에서? 관성좌표계에서. 자, 여러분이 관성좌표계에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관성좌표계에 있으니까 F equal ma라고 하는 식에 대입할 수 있어. 어디다가? 이것의 좌변에 F 대신에, force 대신에 요걸 대입을 하는 거지. 자, 여기에서 그 G는 gravitational constant, 이런 양이 되겠고, 그 다음에 small m은 이 포인터의 mass, 질량, 그리고 capital M은 지구의 질량, capital R은 지구의 반지름. 물론 지구는 구의 형태는 아니죠. 정확한 구는 아니지. 구라고 했으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막 눈물도 있고 이렇게 푸는 데도 있고 전체 에버리지 아웃하면 평균적으로 그런 MA, 여기에서 MA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관측한 이 물체의 질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질량, 그리고 그것의 가속도, 여러분이 본 가속도, 여러분들이 관성좌표계에 있다라고 가정할 때. 자, 그럼 여기서 small m이 캔슬 된다. 좌우변, 질량이 0이 아니니까 양쪽 나눠주면 acceleration이 가속도가 G, capital M over R square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small g라고 이름을 붙여요. small g가 gravitational acceleration. 이건 아주 유니버설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어. 근데 고도가 더 높은데 아니면 지구과학을 배웠나? 지오이드라고 하는 걸 배웠나? 지오이드라고 안 배웠어요? 지오이드란 저런 것들은 지구의 표면은 실제로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그리고 지역에 따라 철광석 이런 게 많이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훨씬 더 좀 값이 바뀔 수가 있고 뭐 물이 많다, 돌이 많다. 어떤 돌의 종류에 따라 그 밀도에 따라서 약간씩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평균을 잡아야 되는데 해수 표면이 그것을 고체는 힘을 받아도 몸의 형태를 망치로 때리지 않는 이상 형태를 잘 안 바꾸지만 액체는 힘을 받는 데가 아주 평형을 이루어서 균일하게 분포하게는 해수 표면의 연장선 이펙티브하게 해수 표면이 받는 그 정도의 위치를 계속 연결해가지고 나타나는 게 지오이드라고 하는데 그런 표면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각 자기가 서 있는 지점에 이 중력 가속도,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나타나는 가속도는 9.8하고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펀더멘탈한, 그러니까 절대로 바뀌지 않는 물리 상수가 아니라 우리 현상론적인 상수예요.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을 할 때 느끼는 상수예요. 이 정도 된다. 물론 이 G는 달 표면에 가면 또 바뀌겠지. 달은 뭐 질량도 다르고 반지름도 다르고 할 테니까
물론 캐피탈 G, 그레이테이션 컨스턴트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이유로 해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가 질량과 무관하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하지만 갈릴레이가 나오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왜 가벼운 것은 늦게 떨어진다라고 했냐. 새털 같은 거를 떨궜다. 은행잎 같은 거 떨고 뱅글뱅글 돌면서 떨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바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한 현상을 보고 그래서 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 것일 뿐이에요. 단, 이걸 이제 그거는 공기하고 자꾸만 충돌을 하기 때문에 공기의 마찰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 빼버린다면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똑같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벼운 것 또는 그 모양에 따라 그 속도가 바뀔 수 있는데 자동차를 어떻게 하면 그 빨리 달리게 하느냐, 유선형으로 만들고 또는 공기하고 충돌을 해가지고 이렇게 방해를 받기도 하지만 공기가 빠르게 움직일 때 그 베르니의 원리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이렇게 쫙 압착을 시켜서 속도가 빠르게 돌뿌리를 밟아서 탁 튕겨서 날아가지 않게 안정하게 운전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오히려 그러한 방해 요소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용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 공기가 없다, 그런 마찰이 없다 그러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올 수가 없는 거야. 비행기에서 떨어지면 떨어지고 또 공기 마찰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 며칠 전에도 비가 왔죠? 심지어 안개비 같이 아주 조그만 물 입자가 떨어지더라고요. 저 꼭대기에서 떨어지면서 2분의 1 HGT 제곱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빗방울 하나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 우산으로 막아도 우산을 뚫고 머리통을 딱 지나가 바로 죽어야 돼. 그러니까 꼭 그러한 주변 현상이 우리한테 나쁜 것은 아니야. 인간은 거기에 잘 적응해왔고 그렇지 않았으면 인류는 멸종을 했을까? 아니면 폭우 속에서 다 살았어야 되겠지. 자. 또 얘가 안 들어. 자, 몇 가지 그 컨택트 포스에 대해서 이게 아주 펀더멘탈한 포스는 아니에요. 중력, 전자기력, 핵력 중에 약한 상호작용, 강한 상호작용 이런 게 있는데 그런 펀더멘탈 포스는 아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힘들 중에 노멀 포스, 아까 내가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게 해주는, 견뎌주는 노멀 포스라고 하는 게 있었고, 줄이 달려있으면, 얘네들도 지금 여기 위에서 쥐어주지 않으면 이 프로젝터가 퉁 떨어져가지고 머리 맞아가지고 이 사람 뭐 할까? 돌린가 봐. 큰일 나. 이거 다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이 프로젝터가 엄청 무거운 곳이 M 곱하기 G의 힘을 받고 아래로 내려 떨어지려고 해요. 조금만 지워버리면 그냥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위에 이 장력이, 일종의 장력이 이 물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F equal MA를 써야 되는데 어디에서? 관성좌표계에서. 우리가 관성좌표계에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렇다면 저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위치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델타 X가 변이가 항상 0이라는 거고 시간과 무관하게 델타 T분의 델타 X 시간분의 이동 변이가 속도가 되는데 속도가 0이고 계속 V가 0이니까 델타 V 나누기 델타 T가 액셀러레이션 가속도인데 가속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속이 되지 않으니까 MA A가 0인데 0에다가 임의의 숫자를 곱해도 0이 되죠. 물론 그 A가 인피니티지말을 하더라도 아주 매우 작고 예를 들어 n분의 1이고 n이 0 무한대로 간다고 n분의 1이고 질량이 또 그거에 상응해서 n에 비례한다 그러면 상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exactly 0이기 정확한 0에다가 임의의 파이나이트한 넘버를 이 질량이 무한히 막 계속 밥을 먹고 계속 무거워지는 게 아닐 테니까 질량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m 곱하기 a는 항상 0일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주어지는 힘은 없다라고 하는 기본 가정이 출발이 되고. 자, 이렇게 단순한 얘기지만 이걸 풀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물리 문제를 많이 풀라라는 것이 아니라 물리를 교육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자연현상을 좀 수학적으로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을 충분히 활용해서 논리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고 일종의 problem solving 테크닉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눈에 정확하게 드러나고 이견이 없는 well defined 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른 분야 사람들도 이 problem solving 테크닉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ethical 오늘은 더 심하게 나왔네. dark. 오늘은 분명히 거기 교양 거기 얘기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고 하세요. 이 질량인데 가만히 있다. 여기 있는 모든 힘을 찾아내야 되고 그 모든 힘의 합이 0이 되어야지 우리가 출발점, 힘이 0이라는 거와 일치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이걸 지우면 무슨 일이 생길까? 머릿속에 이건 중력에 따라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이 질량에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그리고 힘은 또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이, 크기와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아래로 향하고 있다. 그럼 아래로 향하고 있는데 아래로 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지우개로 지워주는 다른 효과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 실이 있지만 실은 두 가지 조건. 실의 방향으로만 힘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경험적인 사실이 있어요. 실로 당겼는데 옆으로 무엇이 움직이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물론 뭐 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것은 그 겉모양이 그렇다는 거지. 실이 항상 추를 자기 실의 늘어진 방향으로 당겨주고 있다라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실은 절대 밀 수가 없다. 만약 실이 밀었다면 중력과 함께 더 밀어줘서 더 빨리 떨어져야 되지. 그냥 떨어지는 것보다 쫙 밀면 훨씬 더 빨리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일이 아니죠. 실의 방향으로 당기는 힘이니까 위의 방향이어야 할 것이고 두 개의 힘은 꼭 그 줄다리기를 하는 두 힘과 같이 캔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방향이 반대이고 크기가 같을 경우에만 이게 캔슬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작용한 모든 힘 F net이라고 하는 거예요. net force. net force. 그러니까 주어진 R자 힘의 총합. 그러면 tension 더하기 gravity. 여기서는 weight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지. 그 텐션이 T라고 하는 게 있고, T에 지금 화살표를 써준 거예요. 화살표라는 건 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크기와 방향을 모으는 거예요. T 벡터하고 mg라고 하는 두 개의 벡터가 합쳐져서 힘이 나오는데 그 힘이 0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퀄 0이야. 두 개의 합이 0이면 서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얻으면 T 벡터의 값은 마이너스 mg의 화살표. 자, 이 G의 방향이 어디냐? 아래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좌표 축이라고 하는 걸 축을 잘 잡아야 되는데 여기 Z라고 하는 방향을 Z의 유닛 벡터 크기가 1이고 그 방향을 나타내는 그 Z의 방향으로 이제 환산을 해주면 G의 mg 벡터라고 하는 거는 mg에다가 마이너스 Z를 해준 거예요. 그렇죠? 화살표의 방향을 바꾸는 작업을 그냥 마이너스 2를 곱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살표의 길이를 길게 하는 것은 어떤 0보다 큰 숫자, 1보다 큰 숫자를 곱하면 되고, 길이를 짧게 하면 그 화살표에다가 1보다 작고 0보다 큰 숫자를 곱하면 되고, 자, 그래서 이것이 G 벡터가 mg라고 하는 숫자, 0보다 큰 숫자에다가 마이너스 G에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Z 방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중력은 아래 방향이고
텐션, 장력은 위의 방향이며 그 크기는 중력과 같아야지 저것이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이따가 하고, 우리 가속되는 좌표계에서는 F equals ma라고 하는 것이 잘 안 먹힌다고 했죠. 일단 관성의 법칙이 만족돼야 되고, 관성의 법칙이 만족되는 좌표계, 다시 말해서 관성 좌표계에서만 F equals ma라고 하는 식을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속도가 있다면,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까 간단하게 가속도가 균일한 A라고, 캐피탈 A라고 하는 가속도를 갖고 있는 프레임, 떨어지는 프레임, 같이 떨어지는 그런 좌표계에서 보기로 합시다. 그러면 TXY라고 하는 좌표가 프레임 S, 여러분이 그 inertial reference frame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T 프라임이 unprimed 시스템은 inertial reference frame이라고 생각하고, primed 시스템은 non-inertial reference frame이라고 생각합니다. T, 그러니까 S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같이 떨어지는 그런 곳이야. 그러면 거기서 봤을 때 아까 등가속도 운동의 공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두 사람의 시간 t equal 0일 때 상대속도가 v이고, 그리고 등가속도 캐피탈 A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좌표계의 차이는 계속 이만큼씩 차이가 나게 될 거야. 오케이? 그리고 지금 떨어지는 방향을 X라고 했고 나머지를 YZ축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떤 물체를 봤을 때 그 속도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돼. 근데 이것을 시간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해야 되는데, 시간에 따라 이것은 바뀌는 양이 여러분들이 본 어떤 물체의 속도예요. 좋아. 요 X, Y, Z, E 이 좌표는 바로 이 포인터가 나타내는 위치, 여러분이 봤을 때 위치가 되겠고,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 내가 이 포인터로 봤을 때 위치가 되고, 그리고 내가 떨어지고 있어. 다시 말해서 나는 얘의 좌표가 항상 000에, 여러분이 보기에는 계속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시간에 대해서 기울기가 V이고, 요걸 T의 N제곱의 기울기, 이거는 N 곱하기 T N-1 이런 거 알고 있죠? 자, 이 수평선의 기울기는 0,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은 일변분의 높이, 다시 말해서 이 T의 계수, 그리고 제곱인 것은 2가 튀어나오고 이 T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것은 바뀌는 양이 AT가 돼. 자, 한 번 더 가속도를 들여다보면 얘는 여러분이 본 이 포인터의 가속도가 될 것이고, 얘는 상수니까 없어져 버렸고, 나한테는 봤을 때 요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 가속도 캐피탈 A로 가속되고 있는 좌표계에서 가속도라고 생각하고 재버리면 실제 여러분이 잰 가속도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봅시다. 여러분이 보기에 중력 가속도 G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같은 중력 가속도 G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나는 얘를 봤을 때 내 가속도만큼 빼서 곧 얘가 가속도 운동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F equal MA라고 하는 것이 인베리언트하다라고 했는데, inertial reference frame 길이는 A와 A 프라임이 같고 M과 M 프라임이 같아서 F하고 F 프라임이 같아.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한 inertial reference frame에서 F equals MA라고 썼을 때 또 다른 inertial reference frame에서 300km로 가고 있는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KTX 안에서도 똑같이 F equals MA를 쓸 수 있었는데, 가속된 좌표계에서 보니까 이게 희한한 양, 이만한 양이 새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여러분 좌표계에서 본 힘인데, 나는 이거 빼기 나의 가속도 그리고 그 물체의 질량, 그리고 새로운 힘이 있는 것처럼 오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MA라고 하는 것이 fictitious force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지면 여러분이 솟아 올라가죠. 나는 여러분들이 가속도 이게 내가 G로 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속도 마이너스 G의 가속도로 솟아오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G로 떨어지면 마이너스만큼. 그러니까 내만큼을 빼서 여러분들이 솟아오르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건 가짜 힘이야. 힘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비관성 좌표계에 있기 때문에 힘인 것처럼 오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fictitious force, 가짜 힘이라고 하고, 그런 것의 대표적인 것이 어제도 월요일도 봤지만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어. 그랬더니 캔이 앞으로 쫙 굴러가. 힘을 받아서 간 거라고 보지만 걔는 관성의 법칙을 따라서 그냥 원래 이동하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나는 걔가 힘을 받은 것처럼, 저런 힘을 받았네? 또 여기 왼쪽으로 탁 쓰니까 이쪽으로 날아가. 바깥으로 튀어나가네. 원심력을 받았네. 이거 다 엉터리. 원심력이라는 말은 말 자체가 안 되는 비관성 좌표계에서 나타나는 이런 잘못된 fictitious force에 해당합니다. 원심력이라는 거에는 힘 역자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의 사회성이 있어서 옛날부터 그런 말을 써왔으니까 과학자가 생기기 전에 모든 사람, 일반인으로부터 과학이 만들어진 거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런 말을 쓰게 되면 뭐 할 수 없지. 또 다른 거 있어. 무슨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건전지의 영어로는 electron motive force라고 하는데 force가 아니야. 힘이 아닌데 전이 차에서 포텐셜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렇게 용어가 잘못되어 있는 거가 있어요. 요새는 많이 지워나가고 있지만. 그리고 따지고 나면 뭐야? 우리가 여러 가지 법칙을 배웠지만 거의 대부분의 법칙이 다 망가졌죠? 법칙이라고 하기 곤란할 정도로 취약점분들 갖고 있게 되는데 하도 옛날부터 법칙이라고 했기 때문에 뉴턴의 법칙 이렇게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현재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상대성 법칙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제 뭔가 뉴트럴해진 거예요. 언제 또 마음의 상처를 얻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인간이 그 자연을 제대로 파악한 것이라고 믿지만 우리의 인식 한계 안에서 맞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 또 다른 세계로 갔을 때 그거보다 더 일반화된,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적용되지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적용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발견되었을 때 그 세계를 포함해서 이 이론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나와야 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법칙이라는 말을 붙이진 않는 것 뿐이죠. 어떤 경우에는 그래. 상대성 이론이 그냥 이론이 아닙니까? 뉴턴의 법칙이 법칙인데. 그런 것에 대한 답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해주면 돼. 상대성 이론이 뉴턴 법칙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것이지만 언제든지 우리가 보지 못한 세계에 도달했을 때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으로 더욱 일반화된 이론으로 대체하려고 어떤 theory라는 말을 이제 뉴트럴하게 쓰게 된다. 자, 또 다른 contact force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까 얘기했었던 normal force라고 해요. 여기 스케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몸무게 재는 저울 있잖아요. bathroom scale 이게 보통 무겁다고 그것이 질량을 재는 원리는 뭐냐면 힘을 재는 거예요. 어떤 힘이냐? 자기 표면을 누르는 힘의 크기를 재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 어떤 저울은 뭐 양팔 저울이라고 하는 게 있죠. 양팔 저울은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이쪽의 질량과 저쪽의 질량, 그 크기를 서로 다를 때 팔의 길이를 바꾸면서 우리가 시소 타는 원리,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엄마하고 딸하고 이렇게 탔을 때 몸무게가 다르더라도 거리를 조절하게 되면 서로 평형을 맞춰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원리로 재는 저울이 있지만 이러한 저울은 원리가 무엇인고 하니 자기 평면을 모르는 힘의 크기를, 물론 이 스케일이 부서진 정도의 힘을 받게 되면 파괴가 돼서 더 이상 잴 수가 없겠지. 자, 아무튼 그 스케일이 가만히 있고 어떤 테이블이나 플로어 바닥에 있고 이 저울이 있는 다음에 저울에다 질량을 올려놨다. 그러면 여기에 중력이 작용해서 mg라고 하는 중력이 작용하고 노멀 포스, 얘가 중력이 작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뭔가 다른 컨택트 포스가 있기 때문인데 그 컨택트 포스가 스케일이 지탱해주는 노멀 포스가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요 두 개의 힘 벡터라고 하는 것은 요 질량 m에 작용하는 힘만 다 가져온 거야. 자, 눈으로 봤을 때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속도가 없다. 속도가 계속 0이다. 가속도가 없다. 가속도가 없으니까 힘이 0이다. 어떤 힘이? 작용하는 한 개의 힘이 아니라 작용하는 모든 힘의 벡터의 합이 0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F net force는 알자 힘은 이 두 개의 합이 되어야 할 거고 n의 벡터에다가 mg가 되어야 할 거고 그것이 무엇이야? 0이 되어야 돼. 0이 되어야 되니까 결국 노멀 포스는 크기가 같고 방향만 반대. 노멀 포스는 mg라고 하는 것을 읽어내서 우리가 이것의 질량을 읽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포인터를 갖고 여기 있는데 이 포인터가 질량이고 내가 저울이라고 합시다. 내가 저울이야. 내 손바닥이 저울이야. 지금 여기 이게 한 60g, 70g 될까? 근데 내 이마에 여기 그 저울에 숫자가 나온다고 생각해봐. 미스틱이었어. 내가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 여기 숫자는 어떻게 바뀌어? 응? 작아져, 얼마나? 0, 정답이야.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볼래? 또는, 좋아. 내 손바닥인데, 내 이마를 잘 봐. 여기 마음속에 숫자를 이렇게 들어 올렸어. 던지는 순간, 이 손에서 이탈하기 직전에 어떤 분이? 이 숫자가, 이마의 숫자가 60에서 어떻게 뭘로 바뀌었지? 그때는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바로 요 에피클 MA를 이용하고 네트포스를 이용하면 되는데 나는 이 관성 좌표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관성 좌표계에 있는 사람이 요 포인터가 받는 힘을 다 천천히 찾아보면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를 타면 바로 비슷한 현상이에요. 여기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어. 6층으로 와야 돼. 그러니까 문이 닫혀. 이걸 눌러. 닫히는 순간 가만히 있던 것이 갑자기 속도가 위로 늘어나죠. 가속도의 방향이 어느 방향? 하늘로 땅으로. 어떻게 돼? 가만히 지금 이렇게 1층에서 들어와서 엘리베이터 문을 닫는 순간은 위치랑 이거 평형 상태니까 움직이지 않는데 문이 닫히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 그때는 0이었던 속도가 위의 방향으로 늘어났으니까 가속도의 방향은 위를 향하게 되겠지.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얘가 무한히 막
중력 가속도로 받아서 가는 것처럼 이렇게 막 떨어지면 오면 위험해지잖아. 어떠한 속도가 도달하게 되면 안정한 상태로 균일한 속도로 움직이다가 6층에 다 오면 서야지. 우리 이게 엘리베이터 타는데 막 문이 열려있고 막 지나가는데 구멍이 나타났을 때 확 뛰어내려고 그러진 않잖아. 그치? 안전하게 딱 세워준 다음에 내린다. 그때의 가속도의 방향은 쓸 때의 가속도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0이 되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를 받게 되겠지. 그러니까 처음에 위로 가속도를 받을 때, 그리고 균일한 속도로 갈 때, 그리고 세 번째 감속을 해서 정지할 때 그런 구간이 있을 거고, 또 이제 수업 끝나고 6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탔어. 그 다음에 처음에 가만히 있다가 아래로 가야 되니까 처음에 가속도가 아래로 향할 거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1층에서 또 서야 되니까 그때는 가속도를 위로 받아야 되겠지. 그 방향이 매우 중요한데, 크기와 방향이. 그거에 따라서 몸무게가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전히 여기에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들여다보면 사람이 헷갈리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바깥에서 봐. 그럼 그 안에 저울이 있을 거고 저울 위에 질량이 있는데 얘가 올라가건 내려가건 중력은 동일하게 받겠지. 여러분은 관성좌표계에서 보니까 저기서 받는 힘은 중력은 그대로 중력일 거고, 저기 엘리베이터 통째로, 요게 엘리베이터라고 하면 통째로 줄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끌려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구나. 그 힘이 계속 전달이 돼서 맨 마지막에 바닥이 있고 바닥 위에 스케일인데, 결국에 요 질량 M은 엘리베이터 통째로 인해서 원인이 그렇게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직접적인 힘은 이 스케일이 위로 받쳐주는 노멀 포스와 중력의 합으로 나타나는구나. 세 번째, 여러분 관성좌표계에 있으니까 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모든 물체가 동일한 운동을 하는구나. 그때 가속도가 있다 없다를 구별할 수 있어요. 예? 예를 들어 아까 내가 이 손바닥 위에서 들고 떨어질 때 이 물체의 가속도가 얼마인지 여러분이 알 수 있잖아요. 나는 계속 0이라고 주장하지만 비관성좌표계에 있는 사람이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여러분과 같이 관성좌표계에 있는 사람이 이 물체를 봤을 때 중력 가속도로 떨어진다. 아니면 내가 줄을 매달고 배트맨이 출동할 때 이렇게 줄 타고 내려가서 그때는 그 중력 가속도보다는 조금 느린 속도로 떨어지겠지. 아무튼 여러분이 관측한 가속도가 있을 거야. 그럼 그 두 개의 힘의 합이 네트포스가 되는 거고, 그 네트포스가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나타나게 된다. 근데 이제 가속도가 위의 방향으로 있을 때 A가 0보다 크게 될 거고, 이 식을 보면 N 빼기 mg의 g가 되는데, 왜냐면 g 방향으로 생각하세요. z 방향으로는 위의 방향이니까 그 중력 가속도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n 빼기 mg가 ma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 노멀 포스의 크기는 mg 더하기 a. 단 요 a의 숫자는 연직 상방을 통해서 위의 방향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a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처음에 1층에서 타고 가속을 받을 때, 이제 위로 올라가려고 할 때는 이렇게 받쳐줄 때는 어떻게? 밀어붙여야 되니까 내가 여기 힘을 더 받아. 오케이? 그리고 밑으로 뺄 때는 힘을 덜 받지. 그리고 자기 손에 어떤 가방 같은 거 이렇게, 가방이나 뭐 책이나 이런 거 들고 손바닥에 놓고 해봐. 이렇게 갑자기 올리면 여기 눌리는 힘이 더 느껴질 거고, 확 빼면 덜 할 거라고. 아주 빨리 빼고. 힘이 아주 빨리 빼면 지금 여기 뭐 힘이 있어? 사실은 있어. 이런 힘이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 이미 항상 느끼고 있는 거니까 못 느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A 두 개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G보다 크려면 A가 0보다 커야 될 거고, 그리고 A가 0보다 작은 숫자라면 이 G보다 작겠죠. 너무 뻔한 것이지만 바로 이러한 단순한 논리로 어떻게 저울에 나타나는 눈금이 가속된 좌표계에서 바뀔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런 실험을 미국의 학생들이 좀 했대. ปึ๊ 하는 순간이 이제 쓸 때예요. You're now going to use the limit of the elevator moving downward. When it starts to move, it accelerates downward and the rate will decrease. And then as you reach the floor, it will accelerate upwards and go down, and it will increase. And the rate should decrease and then increase. 에 도달하면서 갑자기 무거워졌지. So we just proved that when A is dependent upon acceleration, I can be shown this elevator. Now we're going to head over to another elevator to see if it's true there. Come on! Let's go! There comes zero right now. So as we go upwards, you'll see your weight increase a bit, and then as the elevator slows down to near the top, and then it will decrease. Ready? And there's the way. There it is on the scale, and this one we will walk in high speed, and then the elevator starts to accelerate downwards, where it will decrease. Then the elevator slows down near the bottom, where it will increase. We have proved through the second law of Newton's mass transformation. We also showed that we achieve full space from the acceleration of the elevator. The two elevators have grown up in similar games in ways that shows that it's a uniform concept. Professor Fowler, you're a baller. 그래서 이제는 알겠죠? 자연낙하하는 엘리베이터 안에 타면 절대로 안 돼요. 죽어요. 아니면 그 엘리베이터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 엄청난 속도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이게 땅에 떨어지는 순간 내가 점프를 천장이 아마 닿아서 또 머리가 다쳐 죽을 거야. 하여튼 그런 위험한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아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줄이 풀어져가지고 떨어진다 그러면
무중력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비싼 돈을 들여서 우주 바깥으로 나가서 무중력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희한한 무중력 상태는 어디? 세틀라이트, 인공위성 같은 데 가면. 걔는 왜 또 무중력 상태일까?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 이제 자유 낙하하는 사람이 몸무게가 없어진다라고 느끼는 그 현상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했는데, 희한하게 생각을 해봐. 자동차를 운전하면 턴을 하면 몸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느낌, 이렇게 잘못된 힘이라고 했는데 원심력이라고 하는 걸 느끼는데, 그러면 저 바깥에 인공위성에 있는 사람들은 왜 무중력이라고 해? 말이 안 되잖아. 원심력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비관성 좌표계에 있으니까. 왜 그럴까? 이해가 돼요? 떨어지면 몸무게가 없어졌다는데, 그리고 자동차를 빨리 턴을 하게 되면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그 가짜 힘, 비관성 좌표계에서 보는 원심력이라고 하는 그런 힘을 받는데, 도대체 왜 그 안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어디를 툭 치고 하면 등속도 운동하고 날아가고 그러지? 비관성 좌표계인데 왜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다음 숙제를 해야 되겠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못한 학생들이 있어서 오늘 숙제를 다 내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번 주는 숙제를 안 내고 다음 숙제를 내줄게요. 그리고 좀 보니까 이렇게 긁어다 붙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물론 자기 내용들을 집어넣는데, 아직도 어떤 인용을 할 때 있어서 그냥 밑에 링크만 딱 써놓고 구별이 안 가게. 그럼 이제 나중에 무슨 논문을 쓰거나 그럴 때 다 도둑놈으로 오인받아요. 무슨 말이 있을 때 그 말 뒤에다가 뭐 1번, 2번, 3번 줄을 이렇게 붙인 다음에 그 1번이 어디서 나왔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직 그런 게 훈련이 안 돼서 그런데, 남의 이야기와 자기 이야기를 구분해서 쓰는 법을 훈련을 어려서부터 해야지 나중에 사기꾼이 되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사기꾼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숙제를 내면 절대로. 숙제는 이 안에서만 오는 거니까, 공개되는 것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데, 어떠한 글이나 자기 이름을 달고 쓰는 글은 남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지 그게 양심적인 거야. 그리고 그렇게 양심적으로 행동해도, 요새는 또 무서운 세상이라 다 추적을 해. 그러니까 그런 기록들을 남기지 않도록 항상 좀 남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다. 워낙 인원이 많기 때문에 숙제 낸 사람들 중에 몇 명씩을 선별해서, 그리고 내가 좀 첨삭을 해서 공개를 해줄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리고 그 내용이 시험 범위 안에도 들어가게 내가 해주려고 그래. 생각할 거리도 좀 찾고. 그리고 또 엊그제 누가 이제 나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우리 수업하는 내용과 연관이 아주 깊은 것들이 발견이 된다면 그런 거 나한테 추천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제공해주는 사람들한테는 나중에 이제 다 쌓아놨다가 뭔가 평가할 때 도움을 주려고 하고, 우리가 공개되는 영상들,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은 공개해도 된다라고 내가 허락을 받아서 유튜브에서 볼 수 있고, 좀 교육적인 그런 내용들, 그 중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과 매우 일치되는 것들이 있다면 나한테 좀 추천을 해주면 좋겠어요. 먼저 나한테 추천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면 이제 학생 자료실이나 강의 Q&A 이런 데 올릴 수 있도록. 질문들도
자기가 좀 고민을 한 거라면 많이 적극적으로 Q&A에다가 올려서 나한테 답을 받기 바라요. 그것도 시험 범위 안에 내가 다 집어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대한 여러분이 물리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논리적인 사고 이런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강의의 목적이니까 물리 문제 한 문제 더 잘 풀고 수학 잘하고 그런 것을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기 바라요. 오케이. 마지막 세종시계가 어떻게 될까? 세종시계가 있어요. 이게 추가 있는데 추를 탁 놓으면 얘가 계속 왔다 갔다 하겠지. 이게 진짜 추인지 내가 힘을 써서 하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네. 그런데 내가 뚝 떨어지면 이게 계속 이렇게 될까? 아니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재미있는 문제. 그와 관련해서는 전에 내가 냈던 문제가 있어.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요. 자, 이건 알겠죠, 이제? 중력 가속도 G로 떨어지기 때문에 G가 마이너스 G가 되지.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G가 돼서 G 빼기 G. G 더하기 A. A가 위의 방향의 가속도니까, 아까 식에서. 여기에 A가 Z방향, 위를 향한 거니까. 만약에 자연낙하를 하게 된다면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G가 들어가게 되면서 빵이 돼버린다. 그래서 무중력이 된다. 괴종시계의 문제가 있었고,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물리하는 사람들은 그래. 뭔가 하여튼 유용한, 좀 펀더멘탈한 결론을 내면 그거를 잘 울거먹어야 돼. 하나를 제대로 알면 진실이라는 명제가 하나 생기면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데가 무궁무진하게 많아. 같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 양팔 저울을 달았을 때 이게 어떻게 바뀔까? 이런 문제. 사람이 생각을 해야 돼. 아까는 몸무게를 다는 그 배트룸 스케일이 결국 누르는 힘을 이기기 위한 노멀 포스, 그것을 측정하는 기구라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런 양팔 저울 이런 것들은 어떤 원리로 무게를 재는가, 이런 걸 이해를 해야지만. 근데 이 무게를 재는 원리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때 다 배웠거든. 물론 지금 대학교 물리학과 학생도 있고 공대생도 있고 일반 물리 배우는 학생도 있고, 거기 뭐 토크의 평형, 힘과 토크의 평형 그런 데서 나오긴 하지만 그거가 아니더라도 이미 초등학교 때 다 배웠거든. 거기에 나오는 원리는 바로 요것뿐이에요. 지렛대의 원리. 이 회전축이 있으면 이 거리 곱하기 이 질량. 사실은 일로 힘이, 중력이 작용하는 거지. 이 힘, 그리고 그 힘과 수직을 이루는 지렛대의 길이, 레버 암이라고 하는데, 그 프로덕트가, 곱이 요거에 요 R 곱하기 질량. 요걸 곱과 동일하다라는 것이 이제 회전하지 않게 될 조건이거든요. 그 조건을 이용해서 이 질량을 찾아내는 거죠. 이런 저울 봤어요? 나는 어려서, 요새는 동네 재활용 뭐 하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뭐 무슨 요일마다 이렇게 재활용 통에다가 많이 팔겠지만,
옛날에는 그 엿장수 아저씨가 다녀서 강냉이나 엿 이런 걸 하는데 엿장수가 이 가위가 되게 두꺼운 가위, 끈적끈적한 거, 척척하면 쩡쩡 올려. 그러면서 이제 이 리어카를 끌고 가, 올렸거든. 그러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제 TV랑 막 신문 막 이런 거 다 많이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무게에 따라, 종이의 무게에 따라 이제 강냉이도 주고, 엿도 주고, 또 어떤 의무를 하는 거야. 그거 할 때 양철적으로 있어. 그 막대기가 긴 게 있고, 여기 추가 하나 있고, 그 회전축을 이 손잡이를 갖다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무거운 게 있을 때는 이 거리를 가깝게 하고 쭉 채워가지고 하는 거야. 그 나쁜 장사들은 그 저울을 속이는 사람들 많죠.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 주유소에서 뭐 가득 채워주세요. 5만 원 이렇게 하면 그게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4%씩 기름을 덜 넣는 주유소가 적발이 됐어. 그리고 옛날 고리타분할 때부터 그 저울을 갖고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많아. 아무튼 그러면 만약 엘리베이터에 올리처럼 어떤 사기꾼이 있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 양팔저울을 갖고 장난을 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거 아주 걱정스러운 일이잖아. 단순한 물리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과 우리의 경제생활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봅시다. 수조 안엔 물이 있는데 빙글빙글 돌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물은 액체이고 그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 자기의 그 지네들끼리 이렇게 뭉치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의 힘을 받게 되면 그 힘을 이기고 최대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물의 표면은 평균적으로 외부에서 작용한 힘의 수직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 특성을 이용해서 이 현상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닷물이나 강물이나 호수, 만약에 파도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 표면은 지구 중력의 수직인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확연하게 그렇지 않은 현상을 보고 있어요. 회전과 관련해서 비관성 좌표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비디오 잘 보고 아까 추를 매달아 놨는데 추가 그 펜듈럼 앳 레스트 2라고 하는 걸 안 보여주고 넘어갔어요. 그게 그 버스 안에서 손잡이가 회전할 때 일어나는 현상과 관련, 회전이나 갑자기 정지, 갑자기 출발할 때 나타나는 현상과 관련해서 정리해 놓은 부분이니까 요 내용과 관련해서 그걸 공부를 좀 해오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상.